네,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여의도 한약방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제 오늘 이제 재판이 이제 정리가 이제 됐는데 그 15년이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이제 1심 선고는 1월 달에 1월 21일인가요? 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내란 방조를 이제 핵심적인 혐의로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제 이 사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귀추가 지목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총리 본인은 뭐 반성하는 듯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적 판단을 이제 받아봐야 되겠죠. 이 전반적으로 한덕수 총리 재판 이제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일단 이게 공소장이 변경돼 가지고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태길적으로 네. 중요임무 종사. 네, 그렇죠. 근데 내란이란 게 우두머리 있고 중요임무 있고 부하수액 있잖아요. 네. 근데 우두머리 방조라는 건 이제 처음 들어봐요. 김용현 장관도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근데 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방조 강경해도. 따라서 이 제명 자체가 완전히 뭐 저는 말이 안 되고 납득이.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정이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 그때 그 반대라는 말은 안 해도 강국하게 제고해달라.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한 겁니다. 그러게 국무회의라는 거는 심의가 아니니까 의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따라서 그 못 막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고집을 누가 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징역 15년이다? 저는 너무나 가혹하고 아마 마지막으로 이게 더 문제가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나야 방조가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2월 달로 또 밀리는 분위기예요. 1월 달에도 지경판사 재판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인이 100여 명이 넘어요. 여기는 국무위원들 9명 정인 넣어가지고 아니 계엄이 내란을 전제하고 막았냐 못 막았냐 방조. 이게 선우가 바뀌었잖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일단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방조냐 아니냐.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뭐 구속사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저는 이진관 판사가 서두른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정호기 의원님. 그 지기현 판사가 좀 신속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쎄요.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우두머리 방조가 됐든 주요 임무 종사가 됐든 솔직히 그 재판의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적어도 국정의 2인자로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했던 일련의 그 행보는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래도 그 공직자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직은 다 거쳤습니다. 보기 드물게 총리를 많죠. 2번이나 했던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게 2번째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네. 적어도 간곡하게 재고해달라는 거로는 정말 과연 50년 공직에 그 정도 발언밖에 아무리 대통령이 고집스럽고 정말 말릴 수 없는 통제 불가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란 방조범이라는 것의 정의도 그렇거니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한다면 김용현 정도는 돼야 주요 임무 그렇죠. 종사가 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의 책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결론 내릴지 저는 그냥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 앞서서 뭐 내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뭐 생각은 많이 서로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진짜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한 6시쯤에 한 6명 모아가지고 먼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를 다시 열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요. 국무회의 여는데 협조하지 말았어야죠. 그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무회의 여는데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온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CCTV로. 그게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 생활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무회의를 열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뭐 이상민 장관하고 같이 계엄을 공모하듯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리고 국무회의 성원을 맞추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김용현 전 장관하고 이렇게 몇 명이 남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문건을 대통령한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건 자기가 안 받았다고 나중에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특검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전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협조했다고 봐야 돼요.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네. 사실 이런 거에 대한 형량이 어느 정도야 하느냐. 이게 전례가 12.12 내란 사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판례를 준용할 수밖에 없어서 특검팀에서 상당히 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아마 감안한 것 같아요. 거기 한덕수 전 총리가 그 혐의 말고도 예를 들면 위증 혐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후 개헌 문건 그 부분에 대한 서명을 했다가 뭐 폐기하는 과정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혐의가 3개 정도 적용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전 판례와 형량을 비교해서 아마 징역 15년을 구형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너무 약하다. 대한민국 역사에 또 다른 반란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 반란에 대한 재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재판에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더 엄히 처벌하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정호희 의원님은 이제 정치적 책임은 중요한데 법리적으로는 뭐 중요임무 종사까지는 일단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러신 거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내란이고 기구 간에 일단 내란 주범이라고 그럼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좀 정리가 돼야 그래야 그다음 이제 여기에 대한 게 있지. 안 그러면 이미 여기서 내란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그 주범에 대한 거를 선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뒤가 좀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성환 평론가님은 처음에 특검은 사실 내란 방조로만 봤는데 재판장이 이제 그 주요 임무 종사도 한번 집어넣어 봐라라고 지시했는데 주요 임무 종사가 맞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조금씩 생각들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부인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불법 계엄은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계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계엄이 성공했어요. 네. 그럼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이 위헌범이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도 표현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막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협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거에 준하는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는 뭐 이거 어차피 성공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성공 안 했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성공한 걸 전제로 네.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다음 또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대본 욕심이네. 분량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꾸 막으라고 지금 PD가 저한테 손짓을 주고 있으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참 아까 정의부 의원님이 잠깐 그 대장동 항소포기 적절 부적절 언급하셨는데 할 수 없이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지지난주였나요? 이번 달 11일부터 13일부터 있었던 한국갤럽 자체조사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이었는데 그때 나온 겁니다. 대장도 항소폭이 부적절하다 48%, 적절하다 23%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뜨겁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또 최인호 의원님 계실 때랑은 또 다르네요. 아주 분위기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해병 특검, 최해병 특검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는 거죠. 아마 내일 마지막 오늘인가요? 오늘 마지막 설명을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활동을 정리를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공소장에 박정훈 대령 체포 지시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좀 관여했다라고 이제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로 수준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불이익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또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이러한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저는 이게 그 영장이요 10명 청구해가 90%가 기각돼 있거든요. 구속영장이요. 예, 네. 기소도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이 무죄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게요. 외부 부당한 외부 개입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내부 지휘권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보기에 화가 날 만하죠. 왜?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살인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은 일반 경찰로 넘기면 되거든요.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다고 본인이 들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냥 사건의 개요만 적어서 경찰이 알아서 처벌해달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장까지 뭐 9명 이상에게 뭐 혐의가 있는 것처럼 조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폭발 저는 경로했다고 봐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통수권자로서 지시를 하고 항명하니까 계속 보고를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뭐 이 부분 외압 부분은 전부 다 저는 무죄 나온다고 봅니다. 외압 부분은 아예 다 무죄로 나온다. 네. 외압이 아니에요. 내부 지시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정의기 의원님. 항상 이렇게 만기 칠람이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법적으로 경찰청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박정훈 대령이 지나치게 지금 그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련의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가사 그걸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이 어느 지점에서 경로를 했는지 그 트리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과연 이렇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수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소위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회견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본인이 경로한 이유가 지금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경로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나는데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소위 그 해병대가 그 장비도 없이 들어갔느냐 가지고 본인이 경로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기자회견 했다라는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박정훈 대령 체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특검이 적시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신빙성이 과연 있을까? 이걸 적시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증언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인데 아니면 물증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부정할 수 없는 정황적 증거가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그 지시했다는 사실을 말할 만한 사람이 그 안에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결론적으로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이 그 적시는 했으나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그동안의 그 특검의 수사 결과로 볼 때 회의적이지만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해병대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경로하고 또 개입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군 통수권자 이건 군 통수권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김상환 평론가님. 하여튼 논점이 많아가지고요. 네,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임성근이 누구길래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네. 사단장의 책임 하나 빼겠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하고 이런 사달을 만들어놨나 도저히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뭐 했다 이렇게 뭐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군 통수권자라 할지라도 군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 누구 빼라 넣으라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못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은 군 수사에 함부로 막 개입해도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통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지시를 내렸던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의김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수사 결과 중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뭐 구속하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그 부분만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네. 이거는 아마 중간 개선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셨다라고 저는 인정했다고 보거든요. 진술을 했을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사실 진실이고 거짓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자신의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를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언론에 폭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덮기 위해서 체포하라고 하거나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해외 호주 대사로 내보내려고 시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호미로 막아도 될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든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거에 대한 위법성은 나중에 가서 다 유죄로 확인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이 분노 경로까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로에 대한 법적 평가가 문제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는 게 서 변호사님 얘기고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이제 김성환 평론가의 핵심 주장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왜 그럼 경로했는가? 그러면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께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해병 특검에서는 이제 충분히 입증을 못해서 그 외압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까지 특검 차원에서는 이제 해명이 안 된 것으로 사실관계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왜 경로했는지는 현재 특검은 그 부분을 공소장을 쓸 정도까지는 못했고 앞으로 증인 채택이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는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정엽 변호사님 나왔으니까 어제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 간의 그 대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라 김혜경, 김정숙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라고 묻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명태균 관련 이런 것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러면 진짜 V제로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이랑 직통으로 그것도 본인 사건을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V제로다? 그러면 이게 거치시에 무조건 따르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 본인 사건이 진짜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뭐 꼭 지시라기보다는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따라서 저는 뭐 문자를 보낸 건 부적절한 건 맞아요. 장관한테 네. 영부인이. 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진짜 실세다. V제로다. 이거는 조금 이게 너무 오버한 해석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도를 봐도 답변을 했다 안 했다는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보도를 보면 그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은 비화폰을 받고는 그냥 꺼버리고 아예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독립적이었다는 건데 오히려 그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은 전화를 떼깍떼깍 받고 텔레그램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의김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부인이죠. 보수 정당이 대통령보다도 대통령 부인의 어떤 일탈이라든지 그 기이한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초토화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그리고 자기 권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V제로라는 비난까지 받았는데 제가 더 답답한 거는 적어도 그 자리에 장관이라든지 수석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공직자 아까 우리가 왜 소위 그 한 총리 얘기할 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어디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 지금 2기잖아요. 1기 때 스티브 배넌이라고 마가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사람이 백악관에 있었거든요. 근데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에 있을 때 트럼프 딸도 있었어요. 이방카라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마 이제 설치고 다녔나 봐요. 대통령 딸이라고. 근데 스티브 배넌이 이방카하고 세게 붙었어요. 당신은 여기 스태프로 들어온 거지 대통령 딸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스태프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메시지 오면 받아주고 전화 오면 받아주고 심지어는 인사도 단행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 좀 부끄럽죠. 많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부인 비난하고 대통령도 부인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어쨌든 고등교육까지 받고 대한민국의 테크노크라트들로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이런 장관급 인사들 말입니다. 국정원장도 포함해갖고 다 받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냥 부끄럽다는 말로도 모자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첨언하자면 이게 경종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하나의 반면교사가 돼야 되겠죠. 특별한 규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짧게 김남환 평론가님. 저는 김건희 씨가 그 최장군 사건에도 개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이번 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자신과 관련돼 있는 수사 이것 물어보는 것도 부적절한데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더디냐고 얘기를 네. 하는 거 도대체 이런 정신승리와 이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정에도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 말고도 드러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거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결과로 네. 유죄 판결로 오늘 세 증명이 분과 될 함께하는 거라고 여의도 생각합니다. 한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 김천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